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없애야 된다, 개선해야 한다. 대표님께서는 지난 영상에서는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이셨는데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으실까요? 네, 그럼요.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동차 정비업계에 있는 또 경기도의 한 정비업체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비소에서는 자비부담금이라는 것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손해배상사가 기존에 받는 금액보다 10% 정도 더 10만 원이죠. 10만 원 정도 더 청구를 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칙적으로 가자고 한다면 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는 검사소에서 내는 게 맞는데, 그거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10만 원을 더 청구를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위고요. 사실은 그거를 원청인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정비소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리비를 전부 받으려면 실제 금액보다 높게 청구를 해야 딱 그만큼 들어온다. 이게 사람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정비소를 처음엔 간을 본대요, 검사가. 그러고 나서 이 정비소는 좀 만만하다 그러면 정비 금액을 청구한 거에 20%를 깎는 거예요. 20%는 30%는 깎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들은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않고 사실은 업을 한 다음에 다운한다? 이거는 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라도 당연히 이런 일은 없어져야 돼요. 사실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관례처럼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비소 입장에서 성능보증보험 청구를 할 때 보험금도 되게 늦게 지급된다고 하던데, 최근에는 보험금 입금이 한 3주 이내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늦게 받은 게 한 3주 정도 걸렸고, 일반적으로는 한 1주에서 2주 안에는 보험금 입금이 됩니다. 성능보증보험 이 지정정비소 이외의 정비소에서는 수리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성능보증보험 지정정비소다라고는 아니거든요. 등록돼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소비자가 사실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거를 보험사가 무조건 지정해 주는 대로 가야 한다? 그랬다가 만약에 원활하게 정비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이 책임 여하는 누가 질 수 있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저는 소비자 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강력하게 원하면 원래 다니던 정비소에서도 충분히 정비가 가능하다라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차를 사고 이 성능보증보험으로 차를 한번 수리해 봤는데 가장 걱정됐던 게 이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정품을 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대체 부품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부품 하자가 계속 일어난 애프터 제품 같은 경우 안 쓰면 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무조건 애프터만 쓰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일반 정비랑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과정이 길거나 이러진 않고요. 실제로 맡겼다 그러면 하루 점검해서 견적서 보내서 승인 받아서 부품 들어오면 바로 고쳤다 그러면 그날 당일 출고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리 길어도 2, 3일 내에는 충분히 정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가장 이 보증보험을 받으면서 짜증내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보증보험 항목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보험료를 만능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비자 구제책으로 만든 어떤 법정 의무 보험이란 말이에요. 중고차를 살 때 드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건강보험 치면 모든 게 다 된다? 그거는 소비자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하지만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보증이 된다. 그게 엔진 관련된 거, 물론 엔진 관련된 것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품이 고장 났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연동되는 부분들을 정비업체가 잘, 손해배상사랑 소비자를 잘 이해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개선돼야 할까요? 우선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래 다니던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일회성 정비가 아니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거기서 믿고 맡기고 정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업체도 책임을 지고 정비를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해자동사도 현장을 좀 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도 안 와보고 전화로 그냥 뭐 이거 하면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건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차 상태를 보고 이거는 보증보험 항목이 이건데 이게 사실 보증보험은 이걸 처리한다고 해도 이게 원인이 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증까지도 같이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부품을 쓰냐 순정 부품을 쓰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준이 없이 무조건 뭐 대체 부품만 써라, 뭐 순정 부품은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다발생으로 일어나고 순정 부품이 아닐 경우에 꼭 트러블이 생겨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순정 부품 쓰세요. 뭐 이거는 대체 부품 쓰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검사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소 탓도 너무 할 건 아닌데 검사소에서 검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보증보험료가 나가고 보증을 처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사들도 요율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나면 요율제로 하잖아요. 200만 원 이상부터 200만 원 미만은 10%, 20만 원 자부담 내듯이 이런 요율제가 정착되면 훨씬 더 건강한 성능 보증보험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비자 인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소비자분들이 뭔가 성능 보증보험 갖고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와드리려고는 하죠. 당연히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는 하는데 마치 성능 보증보험이 만능 보험이다라는 인식은 소비자분들도 좀 바뀌셔야 합니다.